배달앱을 열면 당연히 배민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민트색 로고만 봐도 저녁 메뉴가 떠오르던 그때 우리는 배민이 영원히 1위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4년 12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쿠팡이츠가 배민을 추월했다는 것이었죠. 배달앱 시장에 등장한 지 불과 5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70%가 넘던 배민의 점유율은 이제 50%대로 떨어졌고 쿠팡이츠는 3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켜는 배달앱 시장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앱 왕좌의 흔들림, 배달앱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배민이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공세와 땡겨요의 약진 속에서 왕좌를 내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닌 배달 생태계 전체의 권력 이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배달앱 시장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건 전쟁이에요. 왜냐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2위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게 돼 있거든요. 요기요가 그랬고 이제 배민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숫자로 보는 배민의 위기, 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변화. 2024년 1월 배민은 카드 결제 금액 점유율 71.14%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57.6%로 낮아졌고 쿠팡이츠는 35.3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배민과 쿠팡이츠 간 카드 결제 금액 차이는 3.86배에서 1.63배로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 추이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쿠팡이츠의 MAU는 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민은 22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쳤고 요기요는 522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습니다. 충성 고객의 이탈 쿠팡이츠의 6개월 뒤 재구매율은 72.55%로 배민의 71.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고객, 즉 충성 고객이 쿠팡이츠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배민에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일간 활성 사용자 DAU, 그러니까 매일 앱을 켜는 진짜 충성 고객이 줄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객당화 역전 2024년 1월 배민과 쿠팡이츠의 객당화는 각각 11만 원으로 동일했으나 12월에는 쿠팡이츠가 12만 원, 배민이 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이츠 이용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질 좋은 고객, 돈을 많이 쓰는 고객들이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땡겨 너요의 예상 확성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 배달앱 땡겨요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땡겨요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0월 2.34%에서 2025년 10월 7.5%로 약 3.2배 늘었습니다. 누적 회원 수는 23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 증가했고 누적 매출액은 약 3.5배, 누적 주문 건수는 약 3.1배 증가했습니다. 왜 배민은 밀리고 있는가? 첫째, 쿠팡의 전략, 와우 멤버십 무기화. 쿠팡이츠의 성공 비결은 명확합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배달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2024년 3월부터 도입했고 5월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쿠팡에서 쇼핑하고 쿠팡 플레이로 드라마 보고 있는 1400만 명의 와우 회원들에게 배달도 이제 무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쓰면 바보죠. 쿠팡은 이미 구축해놓은 충성 고객 기반을 그대로 배달 시장으로 끌고 온 겁니다. 옛날엔 배달비 3,000원만 넘어가도 에이 그냥 안 시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료라니까 심리적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게 쿠팡이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핵심 이유입니다. 둘째, 배민의 늦은 대응과 딜레마 배민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한 바로 다음 주 배민은 소액 배달비를 받던 알뜰 배달을 무료 배달로 변경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최소 주문 금액 없이 1인분만 배달해주는 한 그릇 배달도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료 배달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쿠팡은 거대한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버틸 수 있지만 배민은 배달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거든요. 그래서 배민은
2024년 7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습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라는 장점이 사라진 거죠. 점주들 입장에선 그럼 굳이 배민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셋째, 구독 전쟁. 배민클럽 뷰스 와우 멤버십. 배민도 살아남기 위해 구독 상품에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6월 티빙과 제휴하고 10월엔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상품을 출시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미 쿠팡 와우로 배달비 무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배민 멤버십까지 돈 내고 가입할까요? 배민 입장에선 이미 쿠팡이 선점한 시장에 늦게 뛰어든 형국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땡겨요의 파괴적 혁신 땡겨요는 가맹점의 중개수수료 2%, 광고비, 영원 정책을 유지하며 소비자에게는 배달 전용 상품권과 소비 쿠폰으로 최대 30% 혜택을 제공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9.8%의 수수료를 받는 동안 땡겨요는 2%만 받아요. 사장님들 입장에선 땡겨요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게다가 정부 지원까지 받으니 공격적인 할인도 가능하고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 1. 쿠팡이츠의 1위 등극.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6년 안에 쿠팡이츠가 전국 기준으로도 배민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쿠팡이츠가 배민을 앞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민은 요기요처럼 점점 밀려날 수 있어요. 충성 고객이 떠나고 신규 고객 유입이 막히고 결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시나리오 2. 독과점의 역설. 더 무서운 건 쿠팡의 독주입니다. 배민 독주 시절엔 배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잖아요. 근데 막상 쿠팡이라는 초거대 기업이 배달까지 장악하니 이제 쿠팡을 견제할 자가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쿠팡은 이미 쇼핑, OTT, 배달까지 장악한 슈퍼 플랫폼이에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경쟁사들이 대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땡겨요 같은 공공 배달 앱이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할까요? 시나리오 3. 소상공인과 라이더의 고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자영업자와 라이더입니다. 한 자영업자는 배민 탈퇴 3개월째 매출이 30에서 50%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직원 월급과 재료값이 밀리지 않는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수료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라이더 입장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평균 단가가 20에서 30% 삭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달 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점주와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 4. 새로운 균형점.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배민 쿠팡이츠 땡겨요가 적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경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배민은 비마트나 장복이 같은 퀵커머스로 차별화하고 쿠팡이츠는 와우 생태계로 승부하고 땡겨요는 소상공인 상생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째, 현명한 플랫폼 선택, 무조건 무료 배달만 보지 마세요. 각 플랫폼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배민, 가장 많은 입점 음식점, 다양한 선택지, 비마트 같은 퀵커머스 서비스, 쿠팡이츠, 와우 회원이면 무료 배달, 쿠팡 생태계 연계 땡겨요.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 지원, 정부 쿠폰 활용 가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동네 맛집 살리고 싶으면 땡겨요나 수수료 낮은 플랫폼을 편의성을 원하면 쿠팡이츠를, 다양성을 원하면 배민을 쓰는 식으로요. 둘째, 직접 주문도 고려하기 가능하면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해 보세요. 플랫폼 수수료가 없으니 사장님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여러분도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단골 맛집은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리뷰와 피드백 남기기 좋은 음식점에는 꼭 좋은 리뷰를 남겨주세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리뷰는 생명줄이에요. 배달앱 알고리즘에서도 리뷰가 많은 가게가 상위에 노출되니까요. 반대로 플랫폼의 문제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세요.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정책, 라이더 처우 문제 등을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 지지하기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입점 음식점도 늘어나고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배달앱을 주로 쓰시나요?
배민의 추락과 쿠팡이츠의 약진, 땡겨요의 성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치열한 배달앱 전쟁에서 진짜 왕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런 경쟁이 우리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걸까요? 소상공인과 라이더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한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배달앱 선택 기준, 불편했던 경험, 바라는 변화 등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나은 배달 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배달앱 시장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의 배달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함께 지켜보며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